윤 총장이 이번에도 경고를 한 거라고. 전체주의는 전 진짜 싫어요. 국가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만 해도 원희룡 제주지사 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어제 11시 23분에 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윤석열 정확한 날짜하고 시간까지 아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서 몇 달 전에 제가 추미애 장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장관하고 아마 궁합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봐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윤석열 총장 거를 정밀하게 어제 문자가 뭐라고 들어왔냐면 너무 걱정이 된대요 나라가. 그래서 윤 총장의 거치가 어떻게 될 건가 자세히 좀 풀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윤 장관 건을 좀 정밀하게 사주를 이제 풀어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전주하고 전전주 아니면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만희 총재 7월 달에 제가 구속된다고 방송을 했을 거예요. 저도 얼핏 TV를 보니까 구속됐더라고요.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아마 이만희 총재 거를 한 것 같은데 운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방송 찍을 때마다 8월이 되면 이렇게 목이 들어오고 또 물이 들어오고 물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가 8월 3일부터 8월 7일인가 8일까지 목이 들어올 때 큰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재가 나고 온갖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도 죽고 또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맞길 바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수맥으로 수기운이 들어와서 진짜 장마가 이렇게 세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윤 총장 걸 하면서 제가 어제 머리를 띵 하고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윤 총장이 이제 신인 검사들한테 얘기하는 연설 내용을 듣고 머리가 갑자기 띵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띵 했냐 하니까 그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를 배격하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거는 사실 개인주의의 반대적인 이제 사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체주의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쉽게 말해서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통제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정체주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초입에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재건축, 개인이 이제 뭐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하는데 그 재건축을 하는데 사유재산, 그건 어차피 이 전체주의라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90%를 나라에서 환수를 해간다. 그거는 사실 전체주의의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3법 발표하면서 그 임대인들이 전부 이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세법에서.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김현미 장관이 임대를 한 3년 전에 이제 권장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임대인들한테. 투명화하자. 그래서 세금도 낮춰주겠다. 그리고 임대인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사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국민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부 김현미 말 듣고 전부 다 임대자 신고를 한 거예요. 세금을 더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또 임대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그 신고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세금을 물린대요. 앞으로 국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믿을 거라고. 또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다 그 임대인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세 번째 법이 모든 임대인, 그러니까 조금만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진짜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 이제 다 임차인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대. 이런 것도 전체주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자꾸 침해한 국가가 자꾸 침해를 하는 거.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윤 총장이 갑자기 전체주의 얘기를 배제한다는 얘기를 했을까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공수처라는 것도 사실 전체주의로 가는 초입이 아닐까. 그것도 공수처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 정치인들 이런 걸 모두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검찰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이제 전부 수사를 하게 되는데 기소권도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체, 공기업 이런 데도 어차피 지금 사법이 지금 행정, 입법, 사법이 다 지금 그런 게 분립이 없어졌어요. 독립성이 다 없다고. 지금 사법권도 좀 독립성을 잃은 상태고 또 입법부도 지금 180도 가진 거대 여당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야 당연히 뭐 예? 쉽게 말해서 정부 편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나중에는 이것까지 걱정이 되더라고. 기업체에도 공수처라는 분원을 둘까 혹시. 지금도 사실 그 언론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는 기소권이 없다고, 사법권도 없고. 근데 만약에 지금 상권 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기소권을 있게끔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럼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위원회라는 게 기소권을 갖게 되면 언론사 사주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하고 비리를 캐내고. 그걸 비리를 캐내려고 그러면 그냥 캐지겠어요? 비밀경찰을 두겠지. 행정경찰이나 비밀경찰에서 뒤로 파낼 수가 있네요. 그게 전체주의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당연히 이게 나와있죠. 헌법에 전혀 윤 장관은 어긋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그 연설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전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그런 헌법에 의해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전체주의 초입으로 가는 건지 개인 어떤 사유재산까지도 정부에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정말 이 코로나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불안하고 중소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다 지금 죽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자영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정치가 어때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착한 국민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싫었어요. 코로나를 절대 누구든지 이용하지 마라. 근데 그 코로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선거를 해가지고 자영업자나 착한 국민들은 돈 준다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지금 이제 국고가 말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한테 임대소득 해가지고 또 세금 매기고 종부세 매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것 같아. 돈 뿌리려고.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돈 뿌려서 근데 전체주의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전체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디스토피아예요. 암흑이야, 암흑.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디스토피아에 걸린다. 모든 멘탈이 무너져요.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초입 단계에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모든 걸 정부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다 공수처 분원 안 승계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기업 총수 일가 또 쉽게 말해서 기업체 임원들, 가족들 조그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회사 장악당하는 건 금방이에요. 뭐 비리 털으면 안 털리는 기업체들 사장이 어디 있겠어. 그런 모든 게 어때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개인을 통제하려고 그럴 거라.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이제 보수 언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캐고 다니겠죠. 비밀 경찰들 시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전체적으로 저희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껴넣는 것 같아. 요번에 집값 올라가갖고 이 난리가 나니까는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세금 증세하면서 사유재산을 살짝 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체주의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지금 맘만 먹으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장관이 나와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다. 젊은 검사들한테 그게 왜 얘기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윤 장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공수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혹시 전체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장관을 그걸 사주를 정밀하게 풀어봐서 오늘은 이제 윤석열 장관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장관은 대우는 좋아요. 대우는 지금 좋은데 걱정은 안 되는데 지금 윤 장관도 조금 물이 많은 사주라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이번 달부터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압박을 심하게 받을 텐데 혹시나 옷이나 벗지 않을까 또 탄핵이나 되지 않을까 또 뭔 또 부인하고 또 장모를 건드려서 또 식물총장을 만들까.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를 이번 달
9일서부터 제가 이제 30일까지 윤 총장이 좋을 때가 언제고 나쁠 때가 언제고, 그래서 제 방송을 혹시 보면 그렇게 나쁠 때는 좀 피해 가시라고 이 방송을 다시 이제 하게 됐어요. 윤 총장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항상 사주를 풀 때는 윤년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역행에 대해서는 제가 제 어떤 노하우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드리고 윤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년이 꽤 많이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2년, 56년, 그 다음에 60년, 64년, 그 다음에 68, 72 이런 사람들은 윤년이라는 건 달력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달력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만들 때 이 사주라는 건 태어난 날의 기준으로 딱 태어날 때 어떤 길을 받는 그걸 보고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 명리학은. 근데 예를 들어서 윤년이 껴있으면 29일은 원래 없는 날인데 달력을 4년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달력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9일을 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윤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루를 빼야지 사주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빼니까 60년 12월 18일인데 17일로 보면 아마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미시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시까지 아니까 좀 정밀하게 사주를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년, 무자월, 김요일, 개미, 시간을 굉장히 잘 탄 거예요. 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는 사실 한겨울의 땅이에요. 한겨울의 땅으로 태어나서 모든 게 얼어있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과 요걸 한 가지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신약할 때는 내가 결혼을 언제 하나, 신강사주일 때는 언제 결혼운이 있나,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약이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용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없으니까 화가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결혼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강일 때는 재성이 들어올 때가 이제 결혼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결혼운을 이제 많이 이제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제 신약일 때는 내가 신강해야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용신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운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시기를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맞춰봤는데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화 들어올 때 결혼을 했더라고. 그것도 좋은 결혼을 한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사주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용신 잡기도 쉽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또 설명도 또 재밌게 할 수가 있고 알아듣기도 쉽고. 그럼 이 사주는 물이 지금 2개나 있어요. 얼어있는 물이. 근데 땅은 미시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시간을 미시에서 땅을 하나 더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못 가는 사주예요. 그러면 땅이 3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미투 땅을 가졌으니까 아주 좋은 땅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미중에 있는 정화, 햇볕이 작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좀 얼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이 물이 꽁꽁 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사주.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없는 거를 쉽게 말해서 용신으로 잡고, 그 용신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제일.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화가 제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성격적으로는 빠릿빠릿하고 동작이 빠르고 목소리가 크고 좀 행동이 좀 빠른 사람을 이제 화가 많은 사람으로 비교를 해요. 그럼 화가 없는 사람은 반대겠죠. 조금 행동이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고 좀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도 그렇게 막 화가 토를 생해주지 않기 때문에 토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토라는 거는 많은 사람은 기가 얇은 거고, 또 남의 말을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믿고, 쉽게 말해서 기가 좀 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너무 잰다 이렇게 보시면, 간본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선뜻 나서진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어요. 저같이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그 수사 왜 안 하지? 그 수사 지금 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울산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요번에 다 드러난 거 있잖아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신라젠, 이런 게 그냥 권력형 비리로 해서, 이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사기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전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코스콘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있는 걸 파헤치면 돼.
그러면 다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그 다음 윤미향이 걸려있죠. 윤미향 사건 시민단체 걸려있죠.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지금도 걸려있잖아요. 거기에 조국도 지금 걸려있고. 아, 그럼 잠깐 생각해보니까 조국 하니까 생각이 나네. 조국이 아침에 TV 보니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 아침에 누구를 1억 손해보상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 저기 뭐 공산당 돈 받아가지고 자기를 명예훼손죄로. 근데 참 그것도 웃겨. 생각해보면. 자기 명예만 명예고 딴 사람 명예는 명예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난 전 TV 뭐 이런 시사 프로를 잘 보는데 그 저 뭐야 국정원 그 여자 그 쉽게 말해서 그 어느 위치 그 SNS에 올린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래갖고 그 댓글이나 그 집 주소 알아갖고 살면서 얼마나 그 여자를 괴롭혔어. 국정원 여자를. 그럼 그 여자는 인권이 없나? 난 그 여자 같으면 한 1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아요. 자기는 한두 사람이지만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로 인해서 최진실이니 최진실 딸이니 지금 깜빵이가 있는 박근혜 이 사람이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SNS에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고소하면 아마 100억 이상 고소가 될 거야. 소송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참 착해.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국정원 그 여직원 같으면 난 고소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아요. 아니 조국이 고소를 안 했으면 안 하겠지만 자기 명예훼손 좀 했다고 고소하면 자기가 한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아, 또 빨리 또 딴 데로 갔네. 그러면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착실한 어떤 증거나 확실한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상 안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걸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카드를 다 이렇게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됐어도 그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토가 없는 사람들, 화토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너무 완벽하려고 그 흠집을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약점을 안 잡히려고 하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 어설프게 쉽게 말해서 하다가는 역으로 모든 또 떼거지로 완전히 살쾡이처럼 다 들이댈 거라고. 완벽한 건 좋은데 너무 뜸을 좀 들이는다 이렇게 사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도 약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은 3개가 있는데 햇볕이 없는데 겨울에 물이 얼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이 윤석열 본인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운이고 명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뭐 자식이 있다 없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주는 너무 나무가 얼어있기 때문에 자식을 조금 갖기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사실 이런 사주는 술을 조금 좋아하는 사주예요. 왜냐면 너무 얼어있으니까. 근데 술을 또 아예 입을 안 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자수라는 거는 꽁꽁 얼어있는 마이너스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이 불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뜨거운 거하고 뜨거운 술을 마셨을 때 몸에 이렇게 들어갈 때 심장에서 꽁꽁 얼어있는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부딪혀요. 그러면 갑자기 확 얼굴이 빨개질 수가 있다고.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술이 체질에 안 맞는구나 하고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주는 술을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화에 해당하는 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조금씩 먹는다든지 심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아니면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든지 붉은색의 기운이 있어야지만이 이 얼어있는 이 물을 녹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주에서는 이 지하수하고 이 물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장모예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추장관이 그 약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데 그 장모나 부인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게 약점이에요. 사실.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는 면도 김건희 지금 그 부인이 아무래도 그러겠죠. 아유 당신 좀 편안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사실은 윤 총장은 부인한테 상당히 약해요. 완전 얼어있는 물이거든. 나이는 12살 차이 나더라도 김건희가 사실 약점이에요. 자꾸 얼게 만들거든. 그러면 좀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서 편안하게 지내지 왜 그래 힘들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보다는 지금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어제 그 전체주의 그를 배격해야 된다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전체주의는 막아야 돼요. 더 이제 국군이 더 나빠질 거라고 나라가. 지금 초입이에요. 그러면 나빠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꼭 전체주의로 가는 걸 하나씩 껴넣어. 자꾸 사유재산을 건들질 않나, 증세를 하질 않나,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다 90%를 뭐 재건축해서 이익 환수를 한다든지 이게 자꾸 전체주의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운을 좀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윤 장관이 지금 현재는 갑오대운에 살아요. 오대운에 살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운이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대통령이 되려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운 60%가 일단 좋아야 돼. 근데 이분은 지금 윤 총장은 60%는 좋아요. 이 없던 이 햇볕이 60% 오화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문서 수입 이런 게 운이 좋아지면서 이 얼어있는 땅이 녹아요. 얼어있는 땅이면 본인이 발전하고 인기가 높아지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따뜻하게 내 걸로 가질 수가 있는 운이 된다. 거기에 어때? 이 나무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없던 자식도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지하수까지 따뜻하게 만드니 반운까지 생기는 대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년운을 살펴보면, 올해 1년운을 보면은 올해는 사실은 8월 달부터는 제가 자수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20% 비가 쏟아지면 이 60% 중에서 40%만 남고 20%는 꺼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는 건 마찬가지. 20% 힘든 거야. 근데 옷은 안 벗겠죠. 왜냐면 40%는 일단 보호를 하고 있거든. 40% 옷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60% 중에서 20% 까먹어도. 그러니까 쉽게 아마 옷은 벗지 않을 거다. 그럼 1년을 보면 올 11월 달부터는 신축년이라고. 내년이 이제 신축인데, 이거는 사실 노하우인데, 이게 신축이 되면 이 신금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이 먼저 들어와요. 왜냐면 역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축중에 있는 기토가 들어올 거라고. 11월 달부터는 1년운에서. 그러면 1년운에서 축중에 있는 이 기토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땅이 넓어진다. 그럼 9월 달까지만 버티면 돼요. 9월이 지나게 되면 병술 달이 들어오고 풀하고 땅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11월 달 되면 기토가 들어오니까 힘을 얻어갈 거라고. 또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더 정밀하게, 시까지 알았으니까 더 정밀하게 날짜별로 한번 봐드릴게요. 보통 요번 달은 5일 단위로 날짜가 바뀌는데 5일에서 9일까지는 병인 정묘로 흘러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하고 나무 기운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하고 나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5일간은. 그러니까 좋은 게 불이 들어와서 10% 내가 좋은 운도 들어오지만 나무가 들어오니까 압박을 좀 심하게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일에서 11일 사이에는 무진이 들어온다. 무진. 숨어있는 기운을 제가 얘기하는 거 일반 달력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는 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은 한번 또 치고 나가는 거야. 땅이 들어오면 내가 힘을 얻는 거거든. 근데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누가 나쁜 줄 알아요? 추장관이 나빠요. 추장관. 이럴 때는 추장관 아들 문제를 살짝 수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10일에서 11일 요 사이에. 추장관은 토가, 술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땅이 갈라진다고. 그럼 관제구설이 생기거든. 저 이만희 총재처럼. 그 다음에 12일에서 19일까지. 요때는 기사, 경호, 신미. 주로 이제 화토운으로 흘러가요. 센 화토운으로. 그럼 이때도 쉽게 말해서 윤 총장한테는 또 숨어있는 15% 기운이 좋은 거야. 이럴 때는 마음껏 수사해도 돼요. 힘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18, 19일은 요때는 추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건 굉장히 굿이에요. 요때는 이제 미토가 끝말이거든. 토가 들어온다. 그럼 토가 들어오면 술토 두 개를 깨서 삼형살이 걸리니까 추장관이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일에서 23일. 요때는 임신 계유로 흘러가요. 피가 오고 지하수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일에서 23일까지는 몸을 사려야 돼. 이때는 이제 가만히 그냥 청에 앉아서 그냥 내실을 기하는 시기가 19일에서 23일. 그 다음에 24일에서부터 25일. 이때도 좋아요. 이때도 이제 갑기 합토하고 토가 들어와서 이때도 이제 힘을 좀 얻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26일에서 30일까지가 또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내실을 기하시고 말을 아끼시고. 제가 운이 나쁠 때는 항상 김종인 사주풀이 할 때 미통당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되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조심, 그 다음에 교육, 국회의원 교육, 직원들 교육, 보좌관들 교육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걸 제가 다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지율이 어때요? 좀 많이 올라갔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완전 보수들 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다 나자빠졌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원이 이제 구군이 나빠지고 운이 나빠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럴 때는 괜히 말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국민들한테 다 나쁘게 보인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디스토피아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우가 좀 싸우고 뭐 패널들 나와서 뭐 좌운이 싸우는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건전한 거야. 어쨌든 뭐 생각은 다 틀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많은 제자를 한나두고 4월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팍 찍혀올랐어.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탄성을 지어. 저 그 뜻이 뭘까? 모두 한 가족처럼 뭐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내용은 어때요? 경전에 실리고 그 경전이 스님들이 어때요? 관보시로 이렇게 다 보시 활동할 때 법회 때 쓰는 그런 법문이 됐다. 글을 쓰든 말을 할든 어쨌든 상식적인 어떤 사고로 써야 돼요. 상식적인 거. 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 때 방송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쉽게 말해서 뭐 재밌으라 그러는 건지 꼭 예를 들어서 보수 유튜버 하나, 보수 채널 그 패널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좌파 패널 하나 둘이 꼭 나와서 싸움을 시키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근데 저도 그건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반 뭐 저희같이 정치적인 거나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정치를 알지만 일반적인 국민, 착한 국민들은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패널이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말을 교묘하게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말을 이렇게 나중에는 상식적으로 들리게끔 하더라고. 묘하게.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돌려요. 근데 보수도 쉽게 말해서 좌쪽에서 보수를 보면 그렇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나 올렸듯이. 생각은 다 틀려. 근데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방송이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좌우로 국민들을 좌우로 자꾸 이렇게 편갈리기라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보수 TV 같으면 그냥 보수 TV만 보수 패널들만 와서 방송을 하고 또 정부 채널 같으면 정부 인사 쪽에서 나와서 하고 꼭 2명 나와가지고 서로 쌈 시키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국민들은 이 말이 맞는가 보다. 또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가 보다. 근데 패널도 지금 그래요. 패널도 조금 운동권 출신들의 좌파 패널들은 조금 제가 좀 보수 성향이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이 안 되는 얘기를 꼭 나중에는 상식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보수 패널들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더 사주를 보고 좀 살다가 전체주의 쪽으로 자꾸 입문해서 들어가면 전 광화문에 나갈 거예요. 전체주의는 전 진짜 싫어요. 전체주의라는 거는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고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제국주의 같은 말이에요 다. 국가 권력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말해서 통제하는 그건 아니죠. 좌파 우파가 싸우는 거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후손을 위해서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윤 총장이 이번에도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라고. 뭔가 느껴졌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